274까지 쪘었는데 밥 먹다가 기절도 하고 코피를 쏟고 살을 안 빼면 진짜 죽겠구나. 확실하게 많이 변했죠. 3개월 차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빠지기 시작해요. 무력감도 심하고 뭔가 무기력함도 심해져가지고 제가 원래 탈모가 좀 있었는데 못해도 2~3배 정도는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도움을 못 받게 되면 100kg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에 도와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옷가게. 유튜버로 활동 중인 32살 전현배 씨는 요즘 형의 가게 일을 도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희 형이 운영하는 가게고요. 형이 좀 일손 모자랄 때 그때 잠깐. 이제 고물상을 해갖고 가끔 거래처 일 늦어지면 동생이 좀 도와주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석 달 전만 해도 현배 씨에겐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몸무게가 274kg이나 돼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274kg에서 지금 225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이 빠지신 건데.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워낙 시작점이 이게 위고비 맞을 때 몸무게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키로수에 약간 그 맞게 빠진 게 아닌가. 불과 15주 만에 50kg 감량. 현배 씨가 살을 뺄 수 있었던 비결은 위고비였습니다. 한 주에 한 번 맞는 자가 주사제로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위고비를 맞고 있다는 현배 씨. 위고비를 맞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밥 먹다가 기절도 하고 기침하다 기절도 하고, 그리고 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코피를 쏟고, 그러니까 몸이 제어가 안 되니까 진짜 이제는 진짜 이거 살을 안 빼면 진짜 죽겠구나. 위 절제술까지 고려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전화 상담을 했는데 150kg까지 빼고 오라고, 그래야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파렉스라지. 그때? 예. 파렉스라지요? 예, 이거 입어도 꽉 꼈죠. 이것도 원래 꽉 꼈는데. 현배 씨는 위고비를 맞기 이전에도 갖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다이어트도 해보셨다고 했는데. 그 저탄고지라고, 그 지방만 먹는 다이어트 있잖아요. 탄수화물 줄이고,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고 그런 방법도 해보고. 하지만 부정맥 약을 복용 중이라 운동을 병행하기 어려웠고, 다이어트 후에는 요요로 인해 오히려 살이 더 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고비로 살을 빼는 동안은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위고비를 맞는다고 지금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뭐 먹는 것도 변화를 준 게 없거든요. 좀 편하게 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좀 감량이 되는 것 같아서. 점심을 먹기 위해 주변 식당을 찾은 현배 씨. 뭐 시키셨어요? 그냥 만두 하나, 위고비 안 맞았을 때 막 군만두까지 먹었는데 지금 뭔가 사이드 시키기가 힘들어가지고. 평소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을 땐 하루 5끼를 먹었지만 위고비 주사를 맞은 이후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원래 햄버거 2개는 먹어야 좀 배가 찼는데 하나를 못 먹겠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약간 은근 기분 좋기도 하고, 약간 화나기도 하고, 약간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직까지도 식탐 때문에 남아있는 게, 더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이제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뭐 피자가 남아도 그냥 안 먹을래. 살이 빠지기 시작하자 가족들도 크게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조금 이 정도 걸을 수는 있다 정도. 왜냐면 저게 1차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건강이죠. 뭐 좀 오래 그러니까 왜냐면 뭐 악플러들도 그렇고 좀 단명에 대한 악플이 많으니까 건강하게 남들 하는 거 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계속 약물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 현배 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나가면 좋죠. 올해는 몸무게 앞자리를 한번 바꿔보고 싶고요. 2에서 1로. 한 130, 150대까지 위고비를 맞으면서 그 이후로는 좀 결정을 해봐야 돼요. 위고비를 맞으면서 더 운동을 해야 되나 아니면 위고비를 끊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하는 뭐 식단이랑 운동을 그것만 선택을 해야 되나. 위고비를 6개월째 맞고 있다는 남연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남연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교포가 대리운전하니까 얼척 없냐? 아니야.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이어트가 일상이었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안 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식욕은 제가 정말 세거든요. 그 누구보다 세서 식욕 억제제가 없으면 다이어트를 못 해요. 양약 식욕 억제제를 10년을 먹었고요. 한약 식욕 억제제를 10년을 먹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원래 식욕 억제제 자체가 입이 마르긴 하는데 입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고 침이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하늘이 진짜 작아요. 의사의 권유로 지난해 11월 처음 위고비를 맞기 시작했다는 효나 씨. 소독한 부위에 찌를 위고비를 처음 맞기 시작했을 때는 키 153cm에 몸무게는 76kg 정도였다고 합니다. 위고비가 1단계, 2단계에서는 안 빠져요. 저는 오히려 3kg가 쪘어요. 나한테는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약을 잘못 받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3개월 차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빠져서 지금은 제가 15kg 정도 이제 빠졌어요. 살이 빠지면서 비만으로 인해 생겼던 다른 만성 질환들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아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풍도 있었어요. 살을 빼고 딱 봤는데 교수님이 이제 모든 게 정상이 됐다. 그래서 통풍 약도 끊고 그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약도 다 끊었어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위고비를 맞는 날. 이게 몇 단계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2.4. 0.25 1단계부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한지 한 2달 정도 됐어요. 위고비는 용량별로 총 5단계가 있는데 효나 씨는 마지막 단계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 4개, 4주분. 위고비 펜 하나당 4번, 한 달치 분량인데 직접 주사를 놔야 한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통증이 거의 없고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돼 편리하다고 합니다. 안 아프세요? 위고비를 맞은 이후 무엇보다 달라진 건 식사량이라고 합니다. 아침 겸 점심이고 사실은 이렇게 먹고 이게 위고비가 포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까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이게 끝인 거예요. 만두 4개가요? 네. 만약에 위고비 맞기 전이라면 만두 몇 개 드셨어요? 20개 정도? 이렇게? 20개 정도? 요즘은 개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활동하고 있는 효나 씨. 위고비 울렁거림 부작용 심했나요? 위고비가 안경 같은 거라 맞으면 효과 있고 끊으면 바로 떨어진다는데 맞나요? 그녀의 다이어트 성공이 알려진 이후 채팅창엔 위고비 관련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만큼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위고비 상담을 시작하고 성대가 망가져서 지금 이 정도로 질문이 많아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다. 해외 유명인들의 체중 감량 비결로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던 위고비. 우리나라엔 지난해 10월부터 출시됐는데 발매 6개월 만에 1,4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비만약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관심이 뜨겁다 보니 SNS에는 위고비를 맞은 후기와 각종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특히 위고비를 직접 맞아봤다며 소개하는 의사들의 후기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외과 전문의로서 환자분들에게 심장, 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종종 권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고비가 얼마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4개월간 위고비를 맞은 결과 82kg이던 체중은 70kg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쁜 현대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운동을 넉넉하게 할 수 없고 식사를 넉넉히 줄일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쉽게 몸무게를 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위고비 사용이 굉장히 좋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빠진다는 위고비. 그 원리는 무엇일까? 위고비는 우리 몸의 장에서 식후에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약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GLP-1 호르몬이 하는 일이 우리 식후에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포만감을 유발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주입해 적은 양의 식사로도 배가 부른 효과를 오래 느끼도록 한다는 겁니다. 최영진 교수는 위고비의 식욕 억제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 주목받았습니다. 이 위고비 약이 뇌에 시상하부라는 데 들어가서 배불러짐을 만드는 신경이 있는데 걔를 자극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구나 의 구체적인 뇌 부위와 작용 기전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원래 당뇨병약, 췌장의 인슐린 분비 촉진하는 약으로 한 20년 전쯤에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쓰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되는 다른 효과가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이게 비만 치료도 될 수 있겠다. 체중이 왜 감소하는지는 사실 거의 전혀 모른 채 비만약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위고비보다 효과적인 다이어트 약을 개발하는 게 새로운 목표입니다. 이 쥐들은 지금 밥을 먹게 하는 어떤 신경과 광섬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쥐입니다. 뇌에 광섬유를 연결한 생쥐의 머리에 불이 들어오자 먹이를 먹기 시작하고 세다. 신호가 끊기자 먹는 걸 멈춥니다. 뇌의 어느 신경 부분이 배부름을 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새로운 클래스의 비만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고 싶은 마음을 담당하는 신경을 찾았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약을 개발하면 위고비보다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찰나 가봐. 아저씨한테 얼굴을 보여줘. 얼굴 귀엽잖아. 자자자. 그렇지. 최 교수는 위고비의 효과가 탁월하다면서도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약의 힘을 빌어서 굶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면 다시 옛날과 같은 식욕이 막 치솟아 오르거든요. 요요로. 그럼 그때는 많이 먹게 되는데 그때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근육은 안 늘고 지방만 느는. 쓰더라도 근육 감소를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션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장홍석 씨는 위고비를 한 차례 중단했다가 다시 맞기 시작했습니다. 홍석 씨가 위고비 맞는 걸 중단했었던 이유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속쓰림, 위장장애, 그런 섭식장애들이 좀 따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만 먹어도 헛구역질이 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운동하고 있다가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토한다던가 그런 어떤 위장장애 때문에 일상에서 큰 불편함도 겪었고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좀 심하게 빠지는 것 같아서 머리가. 네. 진짜네. 네. 원래도 탈모가 좀 있긴 했지만 위고비 복용 후에 눈에 띄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 못해도 2-3배 정도는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고비를 맞기 시작했다는 홍석 씨. 그 이유가 뭔지 물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보다 살이 쪄서 사회에 대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아무래도 외모 지상주의, 제 직업까지 영향을 좀 끼치니까 그래서 다시 위고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만큼 효과를 잘 봤으니까. 이번에는 위고비를 맞으면서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고비에만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위고비에 의존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독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그 헬스 트레이너님께서 그래서 운동이랑 식단을 병행하게 됐습니다. 7주 동안 위고비를 맞았다는 류소연 씨도 부작용 때문에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이제 속이 좀 안 좋고 좀 소화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뭐 원래 그렇게 막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남들보다 그런 게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좀 정신적인 상태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이런 건 안 맞나 보다 싶어. 위고비를 끊자 바로 요요가 왔습니다. 금방 좀 다시 찌더라고요. 한 2, 3kg 정도는 몇 주 만에 다시 쪘던 것 같아요.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탈모 같은 경우는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다이어트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이 위고비를 비롯한 GLP-1 유사체의 흔한 부작용은 미식거림과 구토 그리고 설사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일부에서는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일부 사용자에선 담낭염이나 췌장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고 최근에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는 경우인데 드물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비만 혹은 고혈압과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과체중인 경우에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임상시험도 비만 또는 과체중 환자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정상 체중인 사람에 대한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163에 56kg인데 한 4kg 정도 빼고 싶은데 위고비 처방 가능할까요? 네, 저희 뭐 몸무게 이런 건 확인 안 하니까요. 혹시 인바디는 안 되고?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처방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을 구입한 뒤 용량을 임의로 조절해 맞는 이른바 나노막기가 성행한다는 겁니다. 용량에 관계없이 가격이 같기 때문에 큰 용량을 산 뒤 이를 나눠서 맞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NS에는 실제로 고용량의 위고비를 구입해 나눠 맞았다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20대 직장인 김보나 씨는 정상 체중인데도 위고비를 맞은 경우입니다. 제가 키가 158 정도인데 이제 시작할 때 55kg였어요. 이게 사실 비만분들을 위한 치료제로 나왔는데 의사분이 뭐 그런 말씀은 딱히 안 하셨고 알아보니까 비만 아니신 분들도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보나 씨는 처음부터 가장 용량이 높은 5단계 펜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0.5로 한번 올려봤는데 그때부터 너무 좀 무력감도 심하고 뭔가 무기력함도 심해져가지고 저는 0.25와 0.5 사이의 용량으로 맞았고 약이 거의 진짜 한 3분의 2가량 남았었어요. 보나 씨는 몸 상태에 따라 임의로 용량을 조절해 맞았고 남은 주사제는 주변 사람들과 나눠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이랑 친구한테 혹시 해보겠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뭐 안 위험하겠거니 하고 했는데 하면 안 돼. 위고비를 처음부터 고용량의 높은 단계로 맞으면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는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해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1단계가 아니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고 급성체장염 생명과도 직결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몇 단계로 원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최대 용량인 유효 용량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구역부터 설사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해지거든요. 의사가 반드시 직접 처방을 하고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기타 식사 운동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하면서 처방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전문 의약품이거든요. 더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을 등에 업고 위고비는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매출은 11조 7천억 원.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주가는 위고비 출시 이후 5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3년도 9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노보 노디스크의 시가총액이 덴마크의 GDP를 넘어섰습니다. 유럽 시총 1위였던 이 루이비통을 이겨내고 사실상 시총 1위에 등극할 정도로 정말로 이제 가치가 크게 상승됐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240억 달러였던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오는 2040년에는 12배 수준인 2,800억 달러로 고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연평균 14%, 많으면 50%의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각국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간의 욕구가 있는 한 사실상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더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의 열풍은 계속될 것이다. 비만약 시장의 판도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고비보다 감량 효과는 더 크고 부작용은 더 적다고 평가받는 젯바운드가 위고비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거대해진 비만 치료제 시장을 놓고 사활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코비드로 죽을 수도 있지만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대사 질환의 합병증으로 죽는 게 훨씬 많습니다. 결국 식욕을 억제하고 비만을 잡으면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까지 다 없어진다는 걸 증명을 해서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구나 이렇게 좀 철학을 바꾸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사 한 방의 다이어트. 한때는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말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투약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당장은 급한 분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자신의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더 건강한 체형으로 가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지 약에 의존을 해서 평생 사는 거는 그렇게 가장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한 의원, 마운자로 재고는 이미 동났다는 공지가 눈에 띕니다. 키로 얼마나 되시나요? 167 정도. 체중은요? 56kg 정도.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해 보더니 비만이 아니라며 처방을 거절했습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정상에서는 둘 다 쓰는 게 금기예요. 빠질 게 없는데 거기서 쥐어짜갖고 빠지면 근육량 빠지고 병이 오히려 더 생겨요. 비만 치료 주사제 처방을 잘해줘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다른 의원. 엄청 빨리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물량이 많이 풀리거든요. 처방을 거절당했던 같은 사람이 찾아가 봤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도 않고 접수대 적어낸 수치만 보더니 체질량 지수가 낮다면서도 마운자로 한 달치를 처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고 다음 유지용량 올리시면 되고요. 처방량도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된 전문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인데도 처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위고비 처방은 지난해 10월 11,000여 건에서 올 6월엔 84,000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고 후발주자 마운자로 역시 곳곳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 비중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예전에는 위고비 출시 이후로는 한 30% 정도로 좀 늘었었고 마운자라고 출시되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50% 정도 비중으로 늘어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을 걱정합니다. 주사형 비만 치료제는 비만 환자에게 투여해도 오심, 구토 같은 위장장애나 췌장염, 담석증 같은 크고 작은 부작용이 보고되는데 정상 체중 이하에서는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사례를 수집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먹고 살을 뺐다고 알려져서 일명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는 위고비 열풍이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 단 8개월 만에 40만 건이나 처방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정상 체중인 사람들까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위고비가 정말 꿈의 비만 치료제인지 혹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조동찬 SBS 개건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고비 제가 조금 전에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건 아니게 주사를 맞는 거죠? 네, 주사를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먹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식으로 출시된 게 있고요. 근데 이건 당뇨약으로만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시는데 일반인이 아는 먹는 위고비는 다 가짜입니다. 그냥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위고비라고 과장, 허위 광고를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먹는 위고비라고 알고 계신데 지금 유튜버에 나와 있고 뭐 블로거에 나와 있는 먹는 위고비는 다 가짜, 허위고요. 진짜 먹는 위고비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의약품이라서 당뇨병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하 주사를 맞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제인 거 보면 뭐 효과가 좋긴 한가 봐요. 네, 저는 이걸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빵 터진 게 일론 머스크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때 제가 현직 기자일 때인데 일론 머스크가 혹시 이 노보 제약사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도 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팬시하지는 않고 이거 상당히 들여다봐야 될 약이거든요.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게 비만 기준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비만 저렇게 비만 단계 27 BMI 있잖아요. 27 이상일 때 그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BMI가 30 이상일 때만 써야 하는 저렇게 임상시험이 나온 겁니다. BMI라는 게 이제 자기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거죠. 네, 그런 거죠. 저 안 되거든요. 제가 마른 편이 아닙니다만 저는 25도 훨씬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저 위고비에 적응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체중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니에요?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그 국회 보건복지위 자료에서 올해 그러니까 누적 처방 건수가 40만 건을 넘어섰고요. 지금 월별 처방 건수가 보이는데 와 계속 7만 건, 8만 건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거보다 위고비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마운자로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이거 뭐 지금 병원에서 물량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좀 더 품절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일단 효과 한번 볼까요? 효과 그래프를 보면 저 위고비를 맞으면 이게 이제 위가 파란색이 가짜 약이에요. 대조금. 위고비를 맞은 사람은 뚝 떨어지죠. 저게 지금 체중이 빠진다는 뜻입니까? 저만큼? 저만큼. 저게 한 평균 15% 정도 되거든요. 오, 그럼 상당한데요? 주사만 맞아서 15%면 100kg인 사람이 주사만 맞고 15kg 빠졌으면 저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죠. 저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저 효과는 기존에 나와 있던 싹센다나 다른 다이어트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게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네, 자, 실제로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이 위고비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 감량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죠. 274kg에서 지금 225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위고비를 맞는다고 지금 운동도 못하고 그렇게 뭐 먹는 것도 변화를 준 게 없거든요. 좀 편하게 되게 스트레스 안 받게 좀 감량이 되는 것 같아서. 원래 햄버거 2개는 먹어야 좀 배가 찼는데 하나를 못 먹겠는 거예요. 위고비가
1단계, 2단계에서는 안 빠져요. 저는 오히려 3kg가 쪘어요. 이제 3개월 차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섭게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빠져서 지금은 제가 15kg 정도. 네, 일단 비만 치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살이 빠지는 거죠? 네, 일단 혈당, 당뇨, 혈당이 안정화되면 인슐린의 분비가 좀 줄거든요. 그러면 지방이 타요.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하면 지방을 태우는 이거는 다른 당뇨약이 체중을 빼는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게 뇌에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까지 있고요. 위의 배출물을 좀 천천히 배출시키게 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죠. 그래서 다른 당뇨약보다 이것도 원래 당뇨약으로 개발된 약이거든요. 다른 당뇨약보다 식욕을 억제하고 위의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 때문에 이렇게 다른 효과가 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요요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한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위고비를 맞다가 중단을 하면 다시 체중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 위가 역시 아까 보던 파란색이 대조군이고요. 위고비를 쭉 맞았더니 저렇게 17% 빠졌죠. 그런데 중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 이 파란 점선이 올라갔죠. 세로가 지금 위고비를 중단했다는 뜻인가요? 네. 저 때 딱 가운데 선이 중단했더니 다시 체중 오르죠. 저건 저기까지만 관찰했죠. 나중에 후에 관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뭐 원상 회복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알려진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처방하는 그 학자들은 다 알아요. 위고비가 요요 현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건 올해 7월에 나온 논문인데 끊으면 8주서부터 체중이 다시 찌기 시작했다는 게 올해도 논문에 나왔습니다. 이거 영국 의학 저널인데요. 근데 이런 게 잘 안 알려졌죠. 이런 게 잘 안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으면 저렇게 다시 요요 현상화. 그러면 계속 맞아야 되죠. 그럼 언제까지 평생 계속 맞을 거냐. 지금 현재 연구 나온 게요. 위고비가 4년 동안 계속해서 맞았을 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2년 동안 맞으면 체중의 15%가 빠져요. 그런데 4년 동안 계속 맞으면 원래에 비해서 10%만 빠져요. 그러면 5%가 새로 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발표하는 학자는 4년 동안 유지해도 10%나 빠진다. 원래 체중보다. 그런데 맞는 입장에서 보면 2년 후부터는 5%가 찌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위고비 맞으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진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이건 맞아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일단은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 좋은 NEJM, 난세 세계 3대 의학지에 이미 발표가 된 거고요. 위고비의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식욕을 억제한다는 거죠. 안 먹는다는 거죠. 우리 굶어서 살 빼면 제일 뭐가 문제죠? 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하고 골다공증 오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굶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미 이게 위고비가 식욕을 억제한다는 그 개념이 도입되는 순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굶어서 살 빼면 골다공증 오고 우리 근육량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얼마였냐면 이게 NEJM에 나온 논문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10kg가 빠졌으면 6kg가 넘게 근육이다? 뼈와 근육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빠지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이게 이제 초기 단계 연구라서 이거에 반론을 제기하는 연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식욕을 억제해서 사실상 음식을 먹지 않아서 뺀다는 것은 과연 이걸 우리가 만연하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자체 개발은 고도 비만 환자에게 아주 정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문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이 거쳐졌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처방되고 있지 않다는 게 그냥 막 해주잖아요. 막 한다는 것 아무나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나 요요 현상 이런 것에 대한 정보 없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이 또 모르는 바도 아닐 테고 그럼 위고비를 계속 맞으면 그래도 살이 찌고 중간에 맞다 끊어도 살이 찌는데 그렇다면 근육 손실도 되고 자, 그거 별로 안 좋은 건데 왜 위고비에 인기가 식지 않은 겁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요요 현상 온다는 보도를 제가 못 봤어요.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뭐냐면 근손실이 올 수 있다는 것,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엄격하게
BMI가 27 이상 그리고 30 이상인 사람에게만 허가가 되어 있다는 것. 물론 허가 목적 외에 의사는 처방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게 과연 윤리적인 처방인가? BMI 27 이하인 사람에게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하는 것은 저는 의사의 윤리를 조금 어기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위고비가 갖고 있는 명과 암이 분명히 있는데 암은 잘 알려지지 않고 좋은 부분만 너무 부각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위고비의 인기에 힘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에서 지금 마운자로라는 비슷한 효과를 내는 신약을 또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마운자로는 위고비보다 심지어 더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고 그래요? 네, 이게 마운자로는 위고비가 갖고 있는 성분, 위고비는 단일 성분인데 얘는 하나의 성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용량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효과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평균 체중 감소를 15% 하면 얘는 20.9%, 21%나 뺐어요. 그리고 더 많이 빠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기왕이면 마운자로 이런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운자로도요, 이 88주까지 맞은 다음에 이것을 위약으로 중단했을 경우에는 이것도 요요 현상 온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도 그냥 요요 현상 없이 그럼 천년만년 맞을 것이냐. 그럼 이거는 천년만년 맞으면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간담도 최도의 염증이 한 2몇 %, 100명 맞으면 두세 명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10만 명 맞으면 2, 3천 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랫동안 맞으면 맞을수록 그 부작용은 더 축적되고 더 악화되겠죠. 자, 이런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쓰림, 위장장애, 그런 섭식장애들이 좀 따랐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만 먹어도 헛구역질이 난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운동하고 있다가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토한다던가 그런 어떤 위장장애 때문에 일상에서 큰 불편함도 겪었고 좀 심하게 빠지는 것 같아서 머리가 한 못해도 2-3배 정도는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키가 158 정도인데 이제 시작할 때 55kg였어요. 이게 사실 비만분들을 위한 치료제로 나왔는데 의사분이 뭐 그런 말씀은 딱히 안 하셨고 이제 0.5로 한번 올려봤는데 그때부터 너무 좀 무력감도 심하고 뭔가 무기력함도 심해져가지고 자, 위장장애, 부역감, 탈모 이런 부작용들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이외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나요? 네, 뭐 드물게는 사실 막 우울해진다. 그리고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췌장에 그래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길게 하면 아마도 지방을 분해하는 어떤 소화기에 무리를 준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탈모하는 게 부작용을 호소하셨는데 우리 굶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간혹 호소하시죠. 굶어서 빠지는 원리가 이 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의 부작용도 이 위고비는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만이 아닌 사람들까지 다이어트 목적으로 지금 위고비를 찾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병원에서는 이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주고 있었습니다. 리포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의원, 마운자로 재고는 이미 동났다는 공지가 눈에 띕니다. 키로 얼마나 되시나요? 167 정도. 167점은요? 56kg 정도. 체질량 지수, BMI를 계산해 보더니 비만이 아니라며 처방을 거절했습니다. 쓰시면 안 됩니다. 정상에서는 둘 다 쓰는 게 금기예요. 빠질 게 없는데 거기서 쥐어짜갖고 빠지면 근육량 빠지고 병이 오히려 더 생겨요. 비만 치료 주사제 처방을 잘해줘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다른 의원. 엄청 빨리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물량이 많이 풀리거든요. 처방을 거절당했던 같은 사람이 찾아가 봤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지도 않고 접수대 적어낸 수치만 보더니 체질량 지수가 낮다면서도 마운자로 한 달치를 처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고 다음 유지용량 올리시면 되고요. 처방량도 위고비와 마운자로 모두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 개발된 전문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살 빼는 약으로 소문이 나면서 처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당신 대상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크니까 맞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도 있는 반면에 자, 별로 비만이 아닌데도 그냥 처방해 주신 분들도 많군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BMI 측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BMI가 사실은 적응증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사과드리고 싶고요. 저러면 안 되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는 체중이 정상이니까 저용량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위고비. 위고비는 2.3mg 최고 용량에 도달하기 위한 전 단계로 저용량이 있는 거고요. 이 최고 용량에 도달해야만 체중 감량 효과가 나타난 약물입니다. 이 저용량만 갖고 정상 체중에게는 어떠한 임상 시험도 된 적이 없습니다. 살을 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 체중, 나는 약간 살쪘으니까 저용량으로 맞으면 됩니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게 또 불법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저도 오늘 검토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허가 적응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고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 목적 외에도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처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그래서 정부가 단속할 수는 없을 거고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미국에서도 정상 체중인 사람에게 많이 처방되곤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뭐 그렇게 고도비만은 아니었으니까 옛날에도 처방을 받은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의 BMI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대충 보면 그 양반이 고소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단속하기는 없고 정부의 이거 어떤 지침을 바라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건 의사들 처방하는 의사들이 먼저 각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것은 고도 비만을 위한 전문 치료약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 살펴야 될 게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중단했을 때 요요 현상이 오는 그런 약이라는 것, 그러니까 명과 암이 분명한 약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도 한번 처방 받아볼까 했는데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안 하겠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개건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